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인데 왜 2명밖에 안 보이지? 예, 중요한 얘기를 막 해가지고 이 시험 때 다 미리 얘기했다고 땡깡을 부려야겠는데.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할 거는 본과 트러스부터 2장부터 시작할 거예요. 그 사이버 캠퍼스에 회차별로 다 강의 계획 최종으로 해서 올려놨거든요. 강의 계획서 자체가 아니라 그 수업 회차 그거를 보시면은 거기에 다 써놨어요. 그래서 오늘은 본과 트러스를 할 거고 이제 쭉 얘기를 해봅시다. 그러면 우선 뭐 봉은 오늘 수업 때 주로 할 얘기는 봉이라고 하면은 뭐 자주 쓰는 말은 아니에요, 구조해석에서. 근데 봉이 그냥 길이 방향으로만 늘었다 줄었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. 길이의 방향으로만 인장과 압축이 돼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이나 뭐 구조역학에서 제일 끝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 길이 방향으로 인장 압축 되는 거 관련해서 배운 용어들이 조금 더 있긴 있거든요. 뭐가 있을까요? 길이 방향으로 너무 강하게 당기면은 뭐 여러분들 재료역학에서 배웠겠지만 뭐 네킹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파괴 일어날 수 있죠. 그 다음에 또 배운 거 단어 뭐 있어요? 길이 방향으로 할 때 이렇게 보 같은 거를 눌러서 딱 부러지는 거는 휘거나 부러지는 건 길이 방향 아니잖아요. 얘는 우리가 전단이라고 해서 뒤에서 따로 배울 거고, 길이 방향으로 하면은 파괴 아니면 항복도 있었죠. 항복 응력이라고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쭉 늘어나다가 같은 스트레스를 줘도 길이가 그냥 계속 늘어나는, 인장이 계속 커지는 영역이 항복이었을 거예요. 항복 씁시다. 또 뭐가 있었어요? 배운 것 중에 길이 방향으로 인장할 때 말고, 인장은 잡아 늘린다는 뜻이에요. 길이 방향으로 압축을 할 때 누르면은 어느 정도는 탄성 영역에서는 주는 힘에 따라서 압축이 되는데, 그거보다 더 커지면은 배웠을 것 같은데 좌굴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. 맞아요? 좌굴이란 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. 좌굴이라는 게 길이 방향으로 강하게 압축을 하면은 그게 길이 방향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옆으로 탁 부러지면서 꺾이는, 그게 좌굴이었죠.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.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봉에서.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해석을 하지는 않는 게 오늘 수업에서 다루는 거예요. 파괴는 우리 수업 제일 뒤쪽에 가면은 이제 해석에서 어떻게 실제로 반영을 하는지 관련해서 설명을 할 거고, 오늘 다룰 거는 길이 방향으로 인장과 압축이 되기는 하는데 얘가 선형적이고 그 다음에 파괴가 없는 조건을 가정을 해요.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너무 심하게 변형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거의 틀리지 않는 그런 거겠죠.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수도 있는 스트레인이죠. 그거 혹시 유튜브에서 소리 나오는지 좀 확인해 줄래요? 내 걸로 들어가 볼까? 네? 나오는 것 같아요? 그래요? 소리 잘 들린대요? 알겠습니다. 그러면 믿고 계속 수업을 하죠. 몇 명 들어있어요? 아하, 이제 출석률이 반절을 좀 넘고 있고. 이해합니다. 4학년은 항상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과 일도 안 나오고 동아리 일도 안 나오고 그렇겠죠. 여러분들이 아마 재료역학에서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. 스트레스, 스트레인, 선도라는 거를 많이 봤는데, 거기에서 이제
여기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ABCD라고 합시다. 떴다 쓰면 잘 안 볼 것 같아서. A는 탄성 변형 맞아요? 네. 네, 탄성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탄성이란 얘기는 우리가 요만큼 인장을 시키려면은 거기에 비례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거꾸로 생각을 하죠. 얼마만큼의 힘을 주었을 때 얼마만큼 변형이 늘어난다라고 봐도 되는데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는 애초에 X축이 스트레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인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.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스트레인을 얻으려면 이 물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장을 하려면은 스트레스가 얼마만큼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X축, Y축 정의에 맞겠죠. 오히려. 네. 그래서 A에서는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탄성 영역이고요. 선형이란 말은 1차식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.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? 소성 영역, 여기부터는 소성 영역이긴 한데 소성, 여긴 탄성, 여기는 소성 영역 중에서 B같이 쭉 느렸는데 얘가 일정하게 잠깐만요. 아니 책에는 안 써져 있을 거예요. 일정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가 쭉 늘어나고 있는 데를 우리가 항복이라고 하죠. 항복. 그 다음에 C는 스트레인 하드닝이라고 부를 텐데. 한글로는 뭐라고 하는지 혹시 배웠어요? 배웠는데 까먹었어요. 잠깐만, 내가 책에 써놓고 왔나? 저도 안 써놨네. 저도 12년 전에 배웠는데 까먹어서. 하드닝이라고 많이 써요, 그냥. 얘가 어떤 이유에서 하드닝이냐면은 여기 항복에서는 스트레스를 일정하게 줘도 계속 늘어나거든요. 한번 늘어나기 시작했으면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면 계속 질질 늘어나는데 여기서부터는 스트레스를 더 줘야 늘어나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다시 강도가 좀 강도가 올라가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하드닝이란 말 많이 쓰고 D는 네킹이죠. 네킹은 어떤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냐면은 시편 당기는 시험 아마 했을 텐데 구조역학 때 이렇게 생긴 거 위아래로 잡아당기면은 처음에는 균일하게 늘어나요. 물론 포화성비가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이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면적이 조금 줄어들긴 하죠. 늘어난 만큼 폭은 좀 줄어드는데 그게 심해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네킹까지 올라가면은 균일하게 안 되고 어디 한 군데에 응력이 집중되면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잖아요. 여기에 이제 하중이 더 집중되다가 뽕 하고 소리 나면서 깨지죠. 그에 벌어지는 이렇게 한 군데로 응력이 모이기 시작하는 데가 네킹이에요.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NCS 해석을 하거나 CA 수업을 들을 때 여기까지는 잘 안 가요. BCD까지는. BCD까지 가면 이미 설계가 망했다고 봐도 돼요. 왜냐하면 우리가 안 부서지지 않는 그런 구조물들을 어떤 외력에 대해 버티는 구조물들을 설계를 하고 걔를 검증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까지 가면은 소성 영역이라고 하잖아요. 왜 소성 영역이냐면 한번 변형이 일어나면은 원래대로 다시 못 돌아와요. 변형이 이제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.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설계를 했을 때 여기까지 한번 힘이 올라가면 구조물 변형이 왔잖아요.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반복이 되면은 걔가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탄성 영역 안에서만 가게끔 설계를 할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 뭐 스틸의 항복 강도는 몇 메가파스칼이다 그런 거 아마 수업 때 배웠을 거예요. 기억하실 수도 있고 뭐 기억 안 해도 책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. 몇 메가 기가파스칼인가? 하여튼 되게 큰 단위겠죠. 여러분들이 설계를 했을 때 NCS 실습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최대 스트레스를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. 최대 스트레스가 강철의 항복 강도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부서지진 않겠죠. 탄성 영역에서 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. 그렇게 되게끔 설계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먼저 설계를 할 때 요 영역까지 갈 거는 고려를 안 해야겠죠. 아니면 얘를 피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.
네,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지금 여기 인장 압축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이나 구조역학 때 배웠을 법한 얘기들 좀 다시 리마인드를 해줬고요.